3월 30일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아주 잠시였지만 $20를 깨며 200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와 주요 선진국들의 막대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과는 달리 유독 유가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 유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연일 언론에서는 유가 하락이 경제위기의 가장 큰 뇌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산유국인 한국에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전 세계 경제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비단 좋은 일만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정유, 화학기업들도 현재 사태로 인해 수출량이 줄어든 시점에서 유가까지 떨어진다면 채산성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가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 전 세계적인 사태로 인해서 그저 한 나라의 경제 상황만 신경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같이 글로벌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주요 경제권 중 어느 한 국가가 위험에 처한다거나 산유국들이 망한다면 바로 그 여파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국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왜 유가가 폭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저유가의 키를 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의도를 살펴보고 과연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현재 유가 전쟁의 두 축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두 국가의 치킨 게임으로 인해 유가는 $30대를 붕괴했고 현재는 $2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죠. 우선 이 전쟁의 시작은 러시아였습니다. 원유 동맹 관계를 구성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내팽개치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감산 합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증산 계획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가만히 있던 아랍에미리트까지 증산에 가담하여 유가는 $20대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함마드 빈 살람 알 사우드, 이른바 MBS라고 불리는 왕세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는 현재 사우디의 실세인데요. 2017년 사우디판 왕자의 난을 일으켜 자신의 사촌형을 끌어내리고 왕세자에 앉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올해 3월 7일 전 왕세자였던 사촌형을 국가 반역 혐의로 체포해버렸습니다. 사우디 왕가 및 내부에서 자신의 반대파를 모조리 숙청하여 강력한 후계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게다가 와하비즘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수니파 원론주의에서 벗어나 사우디를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개혁에 앞장서면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이런 행보로 인해 지난해 BTS가 사우디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 평소 MBS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고가 자말 카슈크지가 고문 후에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서방 언론들은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사우디 왕가 그리고 MBS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데요. 미국 언론에 기고하던 언론인의 죽음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도 강한 우려를 표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겉으로는 비판적으로 보였지만 그는 MBS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평소 트럼프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및 논조를 계속해서 보도했던 곳이 워싱턴 포스트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MBS에게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개인적으로도 1990년대부터 사우디 왕가와의 강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슈크지 사건 이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MBS를 포용하는 전략을 계속 이어나가죠. 그런 와중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 1차적 책임은 분명 러시아에게 있지만 사우디 역시 그 책임을 러시아에게 떠넘기며 유가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고 사우디는 밝혔지만 전세계 실물경제 위축으로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자 그 틈에 공급량 확대로 점유율을 증가시키겠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2016년 CNN 조사에 따르면 1배럴당 원유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9.9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러시아는 $17.2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단가가 낮은 나라는 쿠웨이트가 유일하고요. 영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50 근처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석유 생산 자체가 쉽지 않겠죠. 거기에 요즘 유가 하락으로 인해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셰일 업체들의 위험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 비해서도 $5가 더 비싼 생산 단가로 인해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 트리도 총리가 집권한 이후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원유 수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생산된 셰일 오일들을 열차나 트럭으로 운송하다 보니 미국과 똑같은 셰일 오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단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환경단체들을 로비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이었다고 합니다.
경쟁 업체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을 이용한 것이죠.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의 막강한 생산 단가는 수요가 급감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행동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 생산국 1위를 미국에 빼앗긴 이후로 북미와 호주의 셰일 업체들은 중동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단가 경쟁으로 아예 셰일 업체들의 점유율을 빼앗아 오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원유 소비 1위의 미국 업체들을 망하게 하여 자신들의 석유를 사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어 보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각자 국영기업을 세워서 각종 혜택을 주고 석유를 판매하지만 북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소 셰일 업체들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석유를 판매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가 오로지 석유로 지탱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이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내로 유럽연합은 단계적으로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차량 생산을 중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사우디의 MBS는 얼핏 미국과 친밀해 보이지만 음흉한 구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를 하자 시리아의 시아파 독재자인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사우디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시아파를 하나라도 더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전체 패권을 두고 예멘 내전에서도 현재 시아파인 이란과 격돌 중입니다. 예멘 내전 자체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우디의 원유 증산은 이란이 이번 사태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비상 상황에 처한 틈을 이용해서 이란을 코너에 밀어붙이겠다는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경제 제재 속에서 원유 판매 단가를 내려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곤혹스럽게 만든 바 있습니다. 이란이 공급하는 낮은 단가의 원유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죠.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사망자가 이란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중국과의 교역 증가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MBS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생각으로 러시아가 깔아준 판에 뛰어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우디 원유 증산에 동참한 나라가 하나 있었죠.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얘네는 왜 뛰어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이기도 한 만수르는 한국 사람 대부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형제 중 이복형은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자 아부다비의 국왕이고요. 만수르의 친형 무함마드 빈 자예드, 이른바 MBG는 아부다비의 왕세자이죠. 참고로 아부다비는 UAE에서 유일한 산유국입니다. 아부다비는 석유 수입을 펀드 형태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부다비와 같이 자원이나 공공투자로 얻은 부를 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것을 이른바 국부펀드라고 합니다. 아부다비가 운영 중인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펀드는 단일 국부펀드로는 전세계 국부펀드 규모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규모는 7천억 달러, 하나로 800조 원 정도로 한국 1년 예산보다 많고요. 한국 GDP의 40%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부를 등에 업은 아부다비의 실세는 국왕인 만수르의 이복형이 아니라 친형인 MBZ인데요. 최근 한국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MBG는 사우디 MBS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MBS의 개혁 정책에 아이디어를 준 인물이기도 하죠.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현재 1일 생산량을 97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로 늘린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드녹도 40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MBS의 행보에 MBZ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MBG가 사우디를 끌어들인 것인지 사우디가 UAE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 국가가 증산 계획을 함께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만든 러시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러시아는 앞선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생산 단가에 있어서 압박은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러시아도 국부펀드를 1,500억 달러, 하나로 18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 중에 있죠. 매월 17억 달러 정도를 국가 재정에 투입하여 현재 유가 수준을 버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계 실물 경제가 얼어붙자 자연스럽게 러시아도 한국과 같이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한 달 동안 루브라는 5분의 1가량 떨어졌습니다. 루브라 가치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는 악재이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저유가로 인해 위기였던 러시아의 석유 생산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러시아는 국가 예산을 유가 40달러대에 맞춰놓았기 때문에 유가 80달러대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우디에 비해서는 비교적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에 있어서 석유의 비중이 35%, 천연가스의 비중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석유 수출액이 감소된다고 하면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천연가스로 인해서 사우디만큼으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제의 90%를 석유에 의존하는 사우디와는 달리 러시아는 수출액의 60% 정도만이 석유 및 자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생산량 2, 3위의 치킨 게임에서 러시아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도친개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국가는 이 두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급속도로 확산 중인 현재의 사태를 막기 위해 분투 중이라서 원유에까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는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해결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부실화될 수 있는 중소 셰일 업체들에 대한 지원, 둘째가 비축유 증대, 그리고 마지막이 사우디를 설득하거나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만 기업 어음 매입 및 양적 완화를 통한 채권 매입으로 급한 불을 꺼놓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안에 담겨있던 비축유 매입을 의회에서 빼버리면서 날아가 버렸죠. 물론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겠지만 의회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사우디에 대한 설득인데요. 미국은 일단 사우디 달래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 놀라울 수 있는 제안을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오펙에서 나오고 미국과 단독으로 새로운 원유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는 것인데요. 원유 생산량 2, 3위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동맹이 끝나자마자 원유 생산 1위인 미국이 2위인 사우디에게 동맹 제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주된 이유가 미국의 셰일 혁명 때문이었는데 과연 석유 소비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동의 정치와 국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원유 생산을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도 숨막히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확산일로에 있는 현재 사태를 잘 진정시키고 의회를 설득하여 비축유를 확대하고 사우디와 러시아를 압박하든지 대화로 해결하든지 간에 이 모든 절차들이 해결되어야지 유가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유가에 신나서 대형 유조선 84척을 사우디에 보낸 중국이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 사는 소비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니겠지만요. 정유회사 등을 통해 만들어진 석유 제품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8%를 책임지고 있고 5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있어서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유가 전쟁이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의 타협으로 인해 조속히 끝나길 바라며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